9월 27일 목요일 아침 출발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이 단 3초라고 합니다. 사람을 딱 이렇게 하나, 둘, 세 번만 보면 예, 많이 부으셨네요. 뭐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건데. 예. 아무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소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웃고 있는 거 보는 사람도 좋지만요. 네. 본인에겐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혈압도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항상 웃고 지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좀 웃는 소식만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첫 소식, 박성도 씨, 이게 자꾸 웃기 힘든 뉴스가 발생을 하네요. 네, 지난 23일 밤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한 50대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폭행 사건이 일어난 당시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 찍힌 화면 영상입니다. 폭행 피해자의 비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택시 운전사라고 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 다음날 새벽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한 건의 글. 피해자의 가족이 올린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은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지난 23일 사건 당일 밤 폭행을 당하고 온 피해자는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 화면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본 가족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영상을 보자마자 영문은 몰랐는데 아빠가 일단은 맞으시니까 속 비명소리 들리고 하니까 계속 눈물이 막 났죠. 자식으로서 속상하고 아빠가 제일 걱정이죠. 저희는 나이가 있으신데. 가족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피해자의 딸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가해졌던 무차별한 폭행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경찰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제 소리 지르고 있고, 이제 그 때리신 분도 너무 흥분한 상태여가지고. 택시 기사분이 좀 많이 맞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보니까 택시 기사분 귀 쪽에서 여 밑부분, 귓볼 부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얼굴에 좀 이제 맞은 상처가 있었고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10년 이상 운전을 해온 50대 후반의 피해자는 늑골과 머리에 손상을 입었고 또 귀에 열상까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날 피해자는 술에 취한 가해자를 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무슨 남자가 술 취한 사람이 하나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히 보니까 애를 막 깐다리를 안고 있어. 애를 안고 있으니까 내가 태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태운 거예요. 늦은 밤이었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우회전하면 되죠, 그랬더니 직진 못 들어가야 되는데 우회전 한 5분이면 갈 걸 그냥 뺑뺑뺑 뺑뺑이를 보내는 거야. 다이나믹이 된다고요. 제가 애기 되고 좀 힘든지 아세요? 아니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어요? 그래. 이 전화를 줬더니 전화를 뭐 걸더라고. 그렇게 피의자는 10여 분 동안 10통이 훨씬 넘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남의 전화를 빌려서요? 근데 앞에 갔더니 가운데 온 사람하고 나하고 민간인 보고 이번에 둘하고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 주세요 하고 내가 차에서 내도 내렸지. 내가 차에서 내려서 돌려말자 미친놈 것이 나를 주먹으로 까는 거야. 나 오늘 야구 일어나 죽는 건 알아요. 이렇게 피해자는 15분여 가까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목적지까지 오는 동안 두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휴대전화를 빌려준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 블랙박스가 있죠. 하지만 피의자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행 중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피의자에게 욕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주행 중 CCTV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피의자가 주장하는 상황은 하지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택시가
피해를 많이 받고 상황적으로 볼 때도 택시기사가 피해될 가능성이 많고 뭐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피해하고 그건 그 사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난 조사를 해봐야 돼. 일단 볼 때는 택시기사가 피해자니까 확실히 못 받고. 예. 병원에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피의자. 그가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그 병원의 직원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이사님은 출근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없어요 지금. 뭐 원장 선생님을 뭐 만나뵐 방법은 없는 거죠? 네, 원장 선생님 만나 뵈실 필요성도 솔직히 저희 잘 모르겠거든요. 네. 결국 피의자와의 연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들. 주로 술에 취한 승객들이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수많은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특별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술을 채면은 많이 일어나요. 저희 조합원이 9,000명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이 하루에도 꽤 많아요. 자기네들이 폭력을 당했어도 그 차를 만약에 놓고서라도 경찰서에서 가서 시간을 막 할애하고 그러면 자기가 못 보는 것을 어떻게 보상을 못 받아요.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열악한 여건이 사건 해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번 사건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입장으로 그저 바라는 건 하나뿐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블랙박스 앞에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제 것 안에까지 다 지킵니다. 안에 통화한 내용까지 다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네들이 올리고 뭐합니까? 그 블랙박스 다 지키는데 몸보다도 마음이 더. 그렇죠. 마음이 뭡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흘러면 이제 마음이요. 이게 낸 건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당하거든요. 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주행 중인 택시나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피해를 받고도 생계가 바빠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택시기사들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시급히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요즘 세상이 이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승객 태우는 게 겁이 나고 또 승객들 입장에서는 택시를 타는 게 겁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씁쓸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김선혜 씨가 준비하셨죠? 네, 그 몇 년 동안 농사를 짓던 땅에 갑자기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토픽 스토리는요, 바로 이 미스터리한 구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순식간에 생긴 구멍으로 당신의 집이 사라져버린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집과 도로, 농장 등 지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미스터리한 궤구멍 싱크홀이 미국, 중국, 과테말라 등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어 생긴 웅덩이를 칭하는 싱크홀. 사실 국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많이 보도가 됐었죠. 지난 12일 충북 창원에서도 싱크홀이 나타났습니다.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서도 말이죠. 아니, 폭탄 마냥 주저앉았어요. 아주 그냥. 폭탄의 위력에 비유되는 그것. 강했었어. 그냥 거기 옆동에 내가 한번 갔는데 그냥 막 사정식이래. 소리도 큰가 봐요. 네, 주민들은 아주 무시무시하다는 눈치인데요. 어디 저 위에요? 야, 제 꼭대기? 꼭대기 가운데 하고 밑에 하고. 거기에 저기는 컨테이너. 어서히 가라는 게 아니군요.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주민이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멀쩡한 논을 둘러싸고 세워진 차단막.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꽤 기네요. 네. 평소의 길이가. 차단막에 가까이 다가서자 드디어 그 모습을 보이는 사건 현장. 보이시나요? 그것은 논에 뻥하니 뚫린 거대한 구멍이었습니다. 좀 더 다가가 살펴보려 하자 더 이상 접근은 위험하다고 하네요. 아직 집안이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라 갖고 거리를 두고 지하 치반되는 데서 좀 멀리 떨어지게 해서 펜스를 쳤는 게 접근이 용이하지 못했던 관계로 제작팀은 특수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논강 한가운데 지름 10m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 생겨서
구멍이 생긴 직후인 9월 14일 현장의 모습입니다. 논 한가운데 생긴 구멍의 크기는 무려 지름 10m, 깊이 20m. 왜 깊은데요? 네. 제작팀이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사건 발생 후 20여일이 지난 상황. 더 커졌어요? 네, 구멍은 발견 당시보다 현저히 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진은 한 4시경, 4시는 안 되고 그래서 갔는데 어제 그냥 논 가운데가 그냥 폭삭 주저앉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구멍, 그 크기만으로도 가히 공포스러운데요. 외국에 이제 보고되는 사례를 보면 뭐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죠. 뭐 100m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지표에까지 저렇게 싱크홀이 나타난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상당히 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구멍의 출현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데 이 지역에 생긴 싱크홀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요. 무려 이 지역에서만 해도 싱크홀이 3번이나 생겼다는 겁니다. 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현재 발견된 싱크홀과 불과 5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2007년 지금과 같은 양상의 지반 침하가 있었던 것인데요.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거대한 구멍이 생겼었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복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다시 싱크홀이 생긴 논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저수지에서도 지난 2010년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저수지요? 네. 저수지에 4개의 구멍이 생기면서 순식간에 약 3천여 톤의 물과 고기들이 불과 30분 만에 바닥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네요. 어떻게 한 지역에서 3번이나 싱크홀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곳에 싱크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싱크홀은 보통 석회암지대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석회암지대에 이제 전리나 이렇게 깨어진 면들을 따라가지고 지하수에서 용식이 일어나면 지하에 어떤 빈 공간이 있을 때 이 중력을 견디지 못하니까요. 그 상부에 있는 지층들이 밑으로 꺼지는 것을 싱크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석회암과 같이 용해도가 높은 암석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지하 암석이 용해되면서 생긴 지하의 빈 공간이 무너지면서 싱크홀이 생긴다는 것인데 과연 이곳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일까요? 이 지역은 요 줄기로다 일부분만 석회석 지질이고 예상대로 이 지역은 석회지대라는 답변. 그렇다면 일반적인 싱크홀의 원리처럼 지하 석회질의 암석이 용해되면서 싱크홀이 생겼다는 것일까요? 석회석 광산이 동네 쪽으로다가 채굴을 해서 갱도를 뚫고 있었던 중이죠. 인근에 위치한 석회 광산이 싱크홀의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석회 광산. 이 지역 이때는 다 밑에가 통 비었다면 보시면 돼요. 당시 광산 실축도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석회 광산의 작업으로 인한 갱도가 마을 밑에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더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2010년 두 번째 싱크홀 발생 이후 그해 석회 광산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광산의 입구는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광산에 의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난 12일에 생긴 세 번째 싱크홀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싱크홀에 이은 석회 광산의 피해임이 분명한 상황. 문제는요, 이러한 현상들이 이곳의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잖아. 이제 이렇게 들어갔던 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또 이거 전원 생활의 꿈을 가지고 이곳을 마련했다는 순희 씨. 그렇게 정성을 들여 지은 집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은 가라앉고 기울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지금은 화부터 난다는 순희 씨. 눈 빵꾸 나고서는 뭐 기관에서들도 다 피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피해 있는 상태예요. 노부모도 계셔갖고 피하고. 그야말로 집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거 위험해서 살 수가 없죠. 네, 순희 씨뿐만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은 모이면 걱정부터 한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저기 KBS 어떻게 사냐요? 다 하나같이 어떻게 사냐 불안해서. 우리는 아기가 둘이 있는데 여기 살기 싫대요.
동네가 좋으면 뭐하냐요. 엄마 우리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뭐부터 건지지? 애하고 이런 대화를 하니 집에서. 아유 진짜 환장한다고 이거. 근데 이 동네는 진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집안 침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장 조사조차 잠정 중단된 상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답답하고 우리가 무서운 예상은 건 할 수 당연한 있죠. 일이겠죠. 싱크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렇지만 어디가 언제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안한 거죠. 추수를 앞둔 논에 커다랗게 생긴 구멍이 원망스럽기만 한 이러지도 할머니.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워 지금. 그러니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저걸. 힘든 농사일도 가을 추수 생각에 그저 즐거웠다는 할머니. 할머니에게 이번 추석은 갑자기 생긴 거대한 구멍 때문에 걱정만으로 가득합니다. 힘들게 농사지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거든요. 네, 땅속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무서운 공포는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어서 빨리 할머니가 웃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치열하게 사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 사람 속으로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순천의 한 재래시장. 중앙시장 명물이에요. 네? 제 양반이 명물. 근데 남이 못한 거 고치고 막 하시잖아. 순천에서 못 하신 거 다 고치시거든. 365일 계속 와서 일해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주인공. 이분이 바로 사람 빼고는 다 고친다는 만물 수리공 황충식 씨입니다. 예. 얼마예요? 아니야, 그건 돈 얼마 안 돼. 아 그래요? 신발 어디가 떨어졌어요? 여기요. 약속이 있어 나가던 차에 신발이 망가져 난감해진 여학생. 완전히 떨어진 신발은 구원의 손길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이 구두 수선집은 아닌 것 묻히고 같은데. 자르고 꿰매고 빠른 손놀림으로 신발을 이리저리 만지다니 5분도 안 돼서 뚝딱. 깨끗한데요? 재차 확인까지 시켜주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네? 좋은데요? 굉장히 하시네요. 주인도 100% 만족. 유명한 솜씨에 단골 손님들도 꽤나 많습니다. 황찬 씨 어둠이 씨요. 벌어졌어요. 재활용센터 아니요, 재활용센터. 버려야 될 거 다시 재활용에 쓰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돈도 벌지 어르시니까. 어떤 신발이든 그의 손길이 닿으면 새 생명을 얻는 건 시간 문제. 자, 앞으로 몇 년은 거뜬할 것 같죠? 아유, 감쪽 같습니다. 여기 일하신 지 얼마큼 되신 거예요? 한 40년 돼서 40년. 시장 골목 한켠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벌써 40년. 딱히 쉴 공간도 없는 이곳에서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맡기려고. 무슨 이렇게 많아요? 여수에서부터 여기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소문을 넣은 게 여수에서 우리 딸이 여기 고쳐주라고 뭐 여수에서 온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우산도 여수에서 순천까지 원정원 우산이 무려 7개. 손에 잡히는 순서대로 척척 우산을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고친 거예요? 새 우산이 됐네요.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40년 전에 내가 요거 저거 노가대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 해보다가 이제 어디 가서 본게 이것을 본게 딱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마음에.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큰 걱정이던 젊은 시절. 손재주 하나는 자신이 있던 터라 지금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리 기술을 스승도 없이 혼자 터득해야 했던 충식 씨. 하지만 힘든 건 가족과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구두일이라는 것은 별로 어렵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족들이?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해. 근데 안 했으면 그런 발을 쳐다보는 눈이 그런 것 같았어. 아, 그걸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해. 이거 모두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굵고 단단해진 마디마디마다 우직하게 버텨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 손으로 갖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고 자식들 대학까지 공부를 치고. 대단하십니다. 만능 제주권 충식 씨, 이번엔 열쇠 복사까지 해나가는데요. 진짜 안 하는 게 없으시네요. 그런데 연신 눈을 감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눈이 불편하세요? 아 이거 눈이 요 눈은 안 보인단 게 이제 요 눈은 안 되고 요 눈만 갖고 선띠. 그쪽 눈이 왜 안 보여? 아 그때 이거 가스 폭발 순천 가스 폭발 옛날에 저쪽 건물 저기. 2001년 순천중앙시장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 저 그때는 요매째 다 죽었다 난리가 났게 의식 불명으로 갔을게 거기서 저게. 여느 때와 같이 일하고 있던 충식 씨도 그 대형 사고의 피해자가 됐고 6개월간의 병원 신세 후 한쪽 눈을 실명한 채 의식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돋보기 안경을 끼다 보면 암벽이 불고 나중에는 그냥 어지럽고 그래.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하다가도 또 요리 하늘을 쳐다보고 좀 버터풀고 저기고 그러지. 아 근데 이거 일을 왜 계속 하세요? 이게 할 수 있는 몸이 따라주면 해 먹고 사는 거 정이치라고 정 옳은 길이라 말이여.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지 뭐 어떤 사람들 그러는 건지 다 똑같지. 다시 일에 적응하기까지 2배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었던 6개월을 빼고는 쉬지 않고 일했던 충식 씨, 이제는 한눈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쪽 눈 안 보이면 더 잘 뛰어야지. 그래야 일을 해 먹고 살지. 그런데 충식 씨에게 그 어떤 기계와도 바꿀 수 없는 보물 1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이미싱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옛날 요새 자동 같은 건 안 돼. 이거 완전 수동이군요. 40년의 시간을 함께 했다는 재봉틀 아저씨와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이야, 좀 정겹기도 합니다. 뭐예요? 점심. 도시락 쌌었어요? 점심 싸갖고 왔지. 이렇게 모여 앉아 하나하나 반찬을 내놓으니 금세 근사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진짜 맛있지? 꿀맛. 반찬은 없어도 꿀맛이라요. 모든 일을 거리에서 해결해야 하는 고된 일상이지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2,000원. 내가 이장이라고 샀거든. 계속 가용이. 우산 고치면 얼마 받아요? 2,000원. 일은만 해도 일에서 이렇게 고치는 사람은 나이 자신 장관들이라. 그 나이 자신 장관들은 옛날을 생각해서 못 버려. 그렇게 고치러 와. 그래서 많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선 그 양반도 생각을 해줄 거 아니야. 나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꼬박 11시간이 지나서야 하루를 마무리 짓는 충식 씨. 오늘 일은 다 했으니까 재밌게 살아갔지 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난 뒤라 마음도 즐거운데요. 뒷정리까지 활기차게 마치고는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꽤 먼 거리를 지나 도착한 다 열어놓고 있네요.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식 씨 집이 아닌 그의 부모님 댁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매일 일을 마치고 꼭 들른다는 부모님 댁. 90이 넘은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에 자리에 채 앉을 새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거동할 수 없어 하루 종일 누워 계셨을 아버지. 구석구석 주물러드리고 효자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익숙하게 아버지를 업어듭니다. 아이고, 소리. 아이고. 아버지를 모시고 간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없고 하시는 거. 내가 해야지 누가 해. 할 사람 없잖아 아무도. 2해 전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아버지는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아이고 내 친구 내 처음. 이제 우리 아들이 날마다 올라댕겨 여기를 우리를 미게 살리는 게라.
고장난 거 양산 네. 그런 거 고쳐주고 헌신 다 주고 여름이면 더워서 하는 걸 보면 그냥 속이 아프고 겨울에는 추운 게 추워서 가슴이 아프고 편할 데가 없어. 저 아들은 나가 눈물이 나서 못 보여. 생각하면 그냥 어째서 저리 못 깨쳐갖고 이런 거 싶어서. 서럽단 말이야. 짠하고. 오히려 점점 작아지는 노부모의 모습에 충식 씨의 마음은 먹먹해져만 갑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부모님 곁을 지키고 나서야 걸음을 옮기는 충식 씨. 다시 한참을 돌아 한밤중이 되어서야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진짜 아버님 댁인가요? 자, 요 우리 집이죠. 그렇게 된 거래. 아예 안 걸고 사는 거야. 아니 그런데 아니 그 머리가 스타일이. 아 원래 나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몰랐네요. 아 그래요? 모자를 안 받으셔서. 들으신 거예요? 그렇지.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충식 씨. 고된 하루의 피로까지 말끔히 씻어냅니다. 혼자 사세요? 아니지, 이제 지금 일 가갖고 좀 늦게 와요. 그러니까 나 이제 우선 올 동안에 나가 밥을 먹여야지. 그래서 안 하겠어요? 머리를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살 때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조상님이 생각을 하고 어를 생각해서 할 때 하고 있으면 훨씬 나 마음이 다잡아져 좋아져.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생활하는 그에겐 확고한 삶의 철학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360을 하는 것이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 돼. 내 자식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 또 부모님한테 나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 힘껏 또 할 수 있는 공양을 해줘야 돼. 예.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분석할 때 나가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나 건강하게 360을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가족은 지난 세월을 이겨온 버팀목이자 앞날을 살아갈 힘입니다. 다음 날 새벽 6시부터 충식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찍 가야지. 나 오늘 일을 하려면 일찍 댕겨야지. 늦어서. 새벽부터 나가시네요. 눈 뜨자마자 바쁜 걸음을 옮겨 찾는 곳은 바로 부모님 댁. 왜 아파요? 또? 네 어머 화장실에 간다고 이때 그럼 기다렸어. 예. 아이고 네. 이제 충식 씨가 꼭 필요한 부모님. 한때는 큰 산과 같았던 아버지가 가볍게 등에 닿았습니다. 아이고. 충식 씨의 마음은 자꾸 무거워져만 갑니다. 아니 아버님 무슨 생각하세요? 아버님이 지금 몸이 자꾸 짙어져 마음이 아파져 그렇게 참 어쩔까 싶은 생각이 걱정이 돼. 근심이 돼서 그래.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충식 씨. 그렇게 다시 찾아온 아침. 오늘도 그는 같은 자리에서 희망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그거 바라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 이 일은 나 건강에 따라줄 때까지 해야죠. 예. 참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효심도 그렇고요. 또 불편한 눈을 가지고 한결같이 일해오신 것도 그렇고 대단하신데요. 네. 앞으로도 이 시장에 꼭 필요한 존재로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활기도 많이 전해주시는 분인데 저희 중에서도 또 이렇게 활기를 많이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먹을 걸로요. 저희 한식 요리사 권호중 씨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요리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갯벌의 산삼이라고 하는 이제 낙지를 잡고 왔는데요. 예. 기력 회복의 대명사인 이 낙지와
그리고 천연 강장제라고 불리우는 과일인 무화과를 함께 가을철 특별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예. 맛있겠어요. 가을철 진미인 낙지를 잡기 위해 이번엔 충청남도 서산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적게 빠져가지고 좀 더 빠지면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 낙지 잡는 것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따라서 오세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낙지를 잡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바닷물에 빠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 갯벌 낙지요. 서산은 간조되면 드러나는 넓고 기름진 갯벌이 유명한데요. 바로 이 갯벌에서 나는 싱싱한 어패류들이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장님은 갯벌에 들어서자마자 낙지 있는 곳을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이건 딱 보면 아시나 봐요. 손구멍. 여기 품이시라고. 사람이라면 솜통이야. 솜씨할까 낙지 이렇게. 구멍을 확인한 이장님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낙지가 그새 도망을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그때 깊이 들어가네요. 네, 자, 보이세요? 있네요. 네, 드디어 낙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네, 봄 조개 가을 낙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가을에 낙지가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맛도 영양도 최고라는 건데요. 낙지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으뜸입니다. 지친 소가 낙지를 먹고 벌떡 일어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렇죠. 바로 저렇게 드세요? 네. 어머나. 맛있으세요? 맛있어. 또 먹어봐요. 네. 고소고 맛있어. 싱싱하니까 오염이 안 돼서. 좋아요. 제가 수많은 낙지를 해보고 많이 먹어봤는데 그래서 바로 잡아서 또 이렇게 먹으니까 또 다르지. 다르네요. 그렇죠. 굉장히 틀리네요. 직접 잡아서 먹는 거와 수족관에 들어갔던 거와는 아주 많이 차이 나요. 아주. 완전히 틀려요, 맛이. 간도 맞아요. 간 거름하고. 참 신기하게도 이장님은 낙지를 쉴 새 없이 찾아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낙지 숨구멍이 안 보였는데요. 확실히 전문가는 달라도 달랐습니다. 그러네요. 낙지 잡으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사이진 않았지만은 한 40년. 애들 대학교도 가르치고 소자 집도 다 먹고 다 가정이 다 좋아졌지 옛날보다. 갯벌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이날 잡은 낙지로 부녀회장님에게 특별한 요리를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선뜻 낙지를 내어주시더라고요. 부녀회장이 드릴까요? 예. 부녀회장님 드린다니까 해야지. 인심도 좋으세요.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동네 사람한테도 잘하고 무슨 일 났으면 저런 데 가서 행사에도 그런 데 나가서 잘하고 다 잘해요. 그래서 낙지 잡은 것도 우리 이장님 다 줬잖아요. 도와준다 해서. 그런 때 인심 써야지. 아기 아빠는 죽고 또 혼자 돼가지고 그 참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 볼 때 가정도 돌보랬다. 마을도 주변 돌보랬다. 여러 가지 할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장으로 볼 때는 아주 참 대감스러워요. 부녀회장님에게 뭔가 힘이 나는 요리를 해주고 싶었는데요. 낙지와 어울리는 식재료를 찾기 위해 충남 보령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곳에 천연 강전제라 불리는 과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와. 네, 과일이요? 네, 서울에서 온 요리사 권호중이라고 합니다. 수확하고 계신가 봐요. 네, 지금 수확 중이에요. 이게 뭐죠? 야, 이쁘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이 무화과는요, 피부 미용과 자연 강장제로 굉장히 효능이 좋은데요. 예전에 미의 대명사인 클레오파트라가 그 피부 미용을 위해서 무화과를 즐겼다고 하고요. 또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이 그 피로 회복을 위해서 이 무화과를 자연 강장제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 해서 무화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실 꽃이 피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열매 안에 있습니다. 열매 안에 꽃이요? 열매 자체가 꽃이라는 거죠. 영양 만점 무화과는 특히 감스럽네요. 여성들에게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맛은 어때요? 글쎄요.
서울에서 딴 거 올라온 거보다 당도가 훨씬 높아요.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달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당도가 높고 무화과 특유의 그 향이 싹 퍼지면서 이렇게 씨앗이 톡톡 터지는 게 마치 좀 뭐랄까 날치알 먹을 때 톡톡 터진다거나 약간 이제 그런 네, 느낌이 있고요. 씹는 재미가 있겠군요. 굉장히 높습니다. 농장 아주머니께서 무화과 주스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무화과에 요구르트만 더해서 갈아 만든 건데요. 예. 매일 아침 건강식으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무화과 주스는 처음 마셔봤습니다. 금세 비우셨네요. 네, 맛있어서. 맛있어서 그냥 시장도 다 먹었는데요. 무화과 향이 싹 나면서 요구르트 약간 달콤한 맛까지 이제 더해져서 상큼한 맛이 좀 나니까요. 굉장히 맛있네요. 네, 그래서 무화과를 가지고 이장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뭔지 아세요? 난 잘 모르겠네. 이게 무화과예요. 이게 말랑말랑하냐 먹는 거라고. 네, 지금 잘 익은 거 지금 제가 바로 따왔어요. 기력 회복의 대명사 낙지와 천연 강정제 무화과의 만남. 먹으면 기운이 샘솟을 것 같죠? 이 궁합이 잘 맞나 봐요. 탕인데 무화과를 넣어서 낙지 탕탕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낙지를 튀겨서 샐러드를 좀 할 거예요. 우선 밀가루를 묻혀 낙지를 씻어주는데요. 진흙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서요. 그거랑 이제 좀 미끌미끌한 게 있어서 이건 밀가루 넣고 빨판 사이사이 혹시 흙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요. 깨끗하게 닦은 낙지를 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예쁘게 접시에 담고 가운데에 달걀 노른자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벌써 맛있어 보여요. 네. 무화과도 잘게 잘라서 같이 올려줄 텐데요. 무화과를 씻을 땐 물로 씻지 마시고 마른 수건으로 쓱 닦아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리고 튀긴 마늘, 맛간장, 매실청, 들기름 등을 더해줍니다. 낙지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비타민이 다소 부족한데요. 그래서 비타민 가득한 무화과를 짝꿍으로 고른 것입니다. 낙지도 기력 회복이 워낙 좋은 식품인데다가 이 무화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드시면 보약 먹는 게 따로 없네요. 진짜 보약이네요. 네, 음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무화과 낙지튀김 샐러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튀김가루 반에 전분가루 반을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바삭하면서도 두 번 튀겨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삭하게 튀기려면 두 번 튀겨야 훨씬 바삭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은요? 네. 채소에 살짝 간을 해주는데요. 여러 가지 채소를 사용하면 더욱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무화과와 낙지를 올려줍니다. 튀김 요리는 자칫 느끼할 수가 있는데요. 무화과가 기름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상큼한 낙지 튀김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 맛있겠네요. 보기도 좋고요. 먹음직스럽죠? 예. 모든 요리가 완성될 즈음 오늘의 주인공도 도착했는데요. 여기 왜 오신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쉬워.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뭘 이렇게 이장님이 그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니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 만들어 본 요리들이었는데요. 어떠세요? 먹음직스러워 보이시나요? 분녀 회장님에게 기운을 돋보다주는 요리를 해드리기 위해 기력 회복에 좋은 요리 식재료들을 골라 자신 있게 만들어 봤지만 좋아하실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분녀 회장님은 어떠세요? 입맛에 좀 맞으세요? 네, 맛있어요. 무화과하고 샐러드하고 먹으니까 상큼한 맛이 났어요. 이장님이 이렇게 맛있는 낙지 무화과 샐러드까지 먹여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마을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낙지와 무화과의 궁합처럼 두 분도 함께 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튀김 요리 굉장히 좋아해서 웬만한 건 다 튀겨 먹어봤는데 낙지는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혹시 질기지는 않은가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튀김을 할 때는 강한 열로 단시간에 조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연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권 셰프님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참 많아져서 걱정인데요. 예. 특히 가을이라서 식욕이 더 당깁니다. 네. 어떡하죠? 이거? 이세훈 씨? 예? 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인데요. 이왕 먹을 거면요, 건강에 좋은 것들로 찾아서 드시는 게 좋겠죠. 제가 아주 맛도 좋고요, 예. 영양도 풍부한 한방 약초를 소개해드릴게요.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한방 약초를 찾아 떠납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땅, 대한민국의 전기를 받고 자란 천혜의 명약을 찾아 떠나는 여행. 약초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무병장수에 좋다는 약초를 찾아 도착한 곳은요, 맑은 물과 기름진 토양의 청정도시 경북 상주입니다. 7학년 1반입니다. 4학년 1반. 내가 얘들 다 의복해왔어요. 9학년. 오늘 되게 정정하세요. 이거 때문에.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비법, 바로 이 뽕나무 때문이라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 봤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 예부터 쌀, 곶감, 누에가 유명해서 300의 도시라고 불렸다는데요. 예. 이제 이걸로 실 뽑아가지고 빚자는 거야.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누에를 키워 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 안에서 직접 키우고 있는 누에를 보여주시는데요. 뽕잎이 먹인 누에. 이쯤 되니까 뽕나무가 장수 비법이 된 이유 눈치채셨겠죠. 누에의 고장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바로 뽕나무라는 사실. 아, 그래요? 때문에 오랜 세월 뽕나무 농사를 지어왔다고 합니다. 뽕 따러 갑시다. 방에서 누에 키우는 건 뽕잎 처음 하네요. 수확철을 맞아서 소녀처럼 뽕밭으로 향하는 어르신들. 지나온 세월만큼 뽕밭의 추억도 많습니다. 뽕 따러 가면 모두 뽕밭에 가서 연애도 많이 하고 그것도 잠도 자고 뭐. 뽕나무는 잎부터 열매인 오디, 줄기까지 모두 약재로 활용할 수 있는 버릴 게 하나 없는 귀한 약초라는데요. 사람한테도 피 영양이 좋고 건강에도 좋고 모든 암병 그런 데도 많이 방치가 됩니다. 예부터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불린 뽕나무. 뽕나무 지팡이를 사용하면 중풍에 안 걸린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아이고 배고프다. 얼른 밥 먹자. 때마침 뽕나무 열매 오디 등장했습니다. 예. 여름에 수확하는 오디는요, 과일의 황제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데요. 칼슘과 비타민만 해도 사과의 무려 10배라고요.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뽕잎도 땄으니까 이제 맛볼 차례죠. 밥부터 반찬까지 뭐 요리마다 뽕잎과 오디가 빠지지가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장수마을의 건강밥상 되겠습니다. 흰머리는 검게 만들고요. 오장 관절에 좋은 뽕나무를 매일 이렇게 먹어왔다니까 정말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장수하고 90세까지 살고 건강하잖아요. 뽕나무는 섬유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변비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이 있을 때 이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뽕나무과 식물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평소에 많이 드시게 되면 혈액을 맑게 해줘서 무병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천혜의 명약을 찾아 떠난 다음 여행지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입니다. 이곳에 뽕나무과의 또 다른 장수 약초가 있다는데요.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며 수확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지금 따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장수 약초인가요? 노래 중에 이제 이 구지뽕에 이렇게 가시가 있거든요. 꾸지뽕이요? 이 가시 있는 게 이게 구지뽕. 제대로 찾았죠. 예. 뽕나무과 식물인 꾸지뽕은 줄기에 가시가 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게 꾸지뽕이에요? 약효가 뛰어나서 예부터 약용식물로 활용됐습니다. 무엇인 약초든지 가시가 크게 많이 난 거는 약성이 좋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따가지 말라고. 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꾸지뽕. 당이 한 300 있을 텐데 지금 120. 그 정도밖에 안 돼, 지금 당이. 지금 뭐 팔려 보면 알통이 막 다 있는 게 참말로 이건 우리 하는장이 이렇게 가져왔고 내가 이거 3년 먹었다, 3년. 와. 뛰어난 약효 덕분에 건강까지 회복,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효자 약초라고 합니다. 해질 무렵 꾸지뽕 수확이 끝나고요. 마을 대대로 이어온 꾸지뽕 음식을 보여주시는데요. 삶아야
이게 꾸지뽕이 우러나서 돼지 수육에 이제 기름하고 싹 제거가 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장작불에 푹 삶아낸 돼지고기, 꾸지뽕 잎을 넣어서 잡냄새가 없고요. 은은한 향까지 나는데요. 아,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뽀얗게 잘 익은 돼지고기 참 먹음직스럽죠. 와. 썰을 때마다 느껴지는 탱탱한 육질, 군침이 절로 돕니다. 탁 트인 전망 좋은 곳에 차려진 꾸지뽕 건강 밥상. 오래 살지. 그렇죠. 맛있게 잘 먹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인생일 텐데요. 주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이 되어주는 꾸지뽕. 예. 자, 친구야,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오래오래 살자. 자, 200년 살자. 자연이 준 그대로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되는 토종 약초들. 그 활용법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삶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오디와 꾸지뽕 이름도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또 무병장수에 좋다고 하니까 부모님 선물로 참 좋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입맛도 살려주고요. 건강까지 지켜주니까 그야말로 맛있는 보약이 따로 없는데요. 이 오디와 꾸지뽕은요.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해서 예. 다이어트와 미용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솔깃하네요. 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네, 잘 봤습니다. 자, 내일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직접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휴식 취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졸음 운전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한두 가지씩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